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시장은 오늘도 힘이 느껴집니다. 전형적인 강세장 상승 패턴이죠. 오전장에선 차익 매물 소화 후에 물량을 털고 마감 전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 상승 패턴이 오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후장 더 힘을 내면서 1200포인트를 터치한 금요일장.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보죠. 먼저 포인트 1. 기승전 반도체, 기승전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를 했다라는 말이 이제는 무색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해도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은 오로지 한국 반도체 기업에만 국한되고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는 뉴스에 파는 셀 온 물량이 나오면서 5% 하락했던 밤사이 뉴욕 증시를 보고도 오늘 국내 증시 한미 반도체가 연 이틀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후 2시부터 확실히 상승으로 방향 굳히기에 들어가면서 장중에 22만 전자 안착 시도까지 나왔습니다. 한편 점심시간 완전한 주인공의 조명은 또 현대차에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새만금 지역 대대적 투자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화답이 주가 급등 트리거로 작용을 했고 현대차의 시총은 어느덧 139조 원, 이제 140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감히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상단을 그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영역, 이 형님 삼총사 고점에 팔 욕심 말고 지금의 상승장을 즐기되 12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닥에서도 3월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전략 오늘부터 꼭 모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포인트 2. 이 급등장에서 나오는 외국인 사상 최대 규모 투매는 우리가 또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거래소에서만 개인의 역대급 매도 규모가 확인되고 있는 오늘 5조 원 넘게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또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4조 원 넘게 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서주고는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액티브와 패시브의 차이 잘 좀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오늘 액티브 외국인이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5조 원 넘는 강한 순매도를 쏟아붓고 있지만요. 또 반대로 2%대의 강한 패시브 쪽의 주가 유입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액티브와 패시브 간의 각계 전투가 나온다면 단순 패시브의 키 맞추기가 아닌 새로운 패턴이 생성이 된 걸까요? 3월에도 외국인의 움직임 그리고 그 자세한 외국인의 움직임의 결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포인트 3. 증시 주독 세력 ETF 자금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수급 지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최근 한 달 사이 국내 ETF 시장에는 무려 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며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반대 행보를 걷고 있는 개인과 기관의 자금.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증시 주도 세력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3월에도 우리 지수 유동성 뒷받침은 ETF에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양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마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더니 다시금 하방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현재는 하락 전환 0.75% 빠지며 6,260포인트 터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제 보셨죠, 여러분?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장 막판 초급등. 오늘도 어떤 종목이 갑자기 또 ETF 자금 유입되면서 슈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시각에는 고점 6,347포인트를 터치하고 하락 전환하면서 6,26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굳건하게 상승 탄력 지켜주고 있는 거는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방원이 오전부터 강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굳건한 시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보다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의 시세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조선 쪽도 HD현대의 시세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쪽도 순환매가 도는 모습, 석유화학 쪽도 순환매가 돌면서 소외주들의 반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1200포인트를 확인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 코스피보다 견조하지만 장 막판으로 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오전장을 뒤로하고 방향성은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1201포인트도 터치했던 지수가 막판 들어서 또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피보다 견조한 이유 바로 바이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강했던 에임드 바이오 그리고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이틀 급등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의 힘이 오늘도 느껴지고 있고요. 여기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빨간불을 잘 지켜내면서 대부분 견조한 시총 상위주들의 힘입어서 코스닥도 아직까지는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외국인의 매도 규모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5조 원 넘는 매수로 지수 방어에 나서주고 있는데 막상막하네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5조 6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개인은 5조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2조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속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또 이 상승장에서 개인은 파는 모습 4,2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정리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 보죠.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원상준 차장 그리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또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오전장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지수, 자세하게 오전장부터 톱파보도록 하죠. 오늘 기존 주도주의 힘이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방산도 그렇고요, 원전도 그렇고 조선까지 강했던 오전장이었는데 사실 방산 안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강하진 않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넥스원의 시세가 돋보였는데 오후 들어서는 또 현대로템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산적한 모멘텀이 유효한 방산 쪽들, 그리고 반도체로 원호화학 수급 쏠림이 심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반도체가 쉬어가는 중간에 나왔던 이 조방원의 순환매가 나왔다, 그런 하루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전 쪽에서는 한전기술이 2%, 3%대 오름세 잘 유지해주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BHI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서도 빨간불 잘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시각 2.5%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네요. 코스닥 바이오 쪽도 오늘 힘을 냈으니 지수가 장중에 1,2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었겠죠. 삼천당제약의 연이틀 슈팅, 그리고 에임드바이오, 과연 3월부터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랑 관련 종목들의 강한 시세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에임드바이오가 일단 첫 충대를 매는 모습, 두 자릿수 상승률 잘 유지해주고 있고 보로노이라든지 일부 관련 종목들, 케어젠 같이 그동안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에너지가 축적됐던 종목들의 순환매가 돌았던 하루였습니다. 대형주 순환매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미반도체 급등 많은 분들 참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 그 급등 양상 이어지고 있고요. 주두산, 영원무역, 롯데케미칼, LG화학 같은 대형주들의 순환매 오늘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설잼은 조방원을 여쭤볼까 하다가 한미반도체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연 이틀 급등에 눈 깜짝할 사이 주당 이제 30만 원, 시총 30조를 돌파한 한미반도체. 전 세계 TC본더 장비 시장 70% 점유율을 기록하며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독점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오늘의 급등, 최근 반도체 ETF 섹터로 광기를 보이듯 들어오는 자금 유입 때문일까요? 아니면 개별적인 이 기업의 매력도를 높게 평가하고 이렇게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원상준 차장님. 예, 일단 결론적으로는 다 버무려졌다. 쿠션 커버링, ETF 자금들 다 좀 뭉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오늘 뉴스가 좀 하나 나왔죠.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 인도 공장에다가 투인원 본딩 장비를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서 언급이 된 투인원 본딩 장비 같은 경우에는 HBM용 TC 본딩 이런 게 아니라 그래픽용 디램 아니면은 적층형 낸드 플래시 그 메모리 생산 후공정에 쓰이는 장비입니다. 당장 표면적인 뉴스 내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핵심인 GPU와 함께하는 HBM처럼 AI 인프라용 반도체를 위한 장비는 아니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로 쓰이는 이제 ESSD 적층형 낸드 생산에 있어서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가 이번에 이제 공급이 된 장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후공정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이제 다 커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이슈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한미반도체가 한국에 상장된 반도체 섹터 ETF들 내에서 그 위상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코덱스 AI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가 이게 시총이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ETF 구성 종목의 47%가 삼전닉스 두 종목으로 이제 뭉쳐져 있고 그 밑으로가 이제 한미반도체가 1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만 모아놓은 ETF가 있습니다. SOL 신한에서 하는 거죠. SOL AI 반도체 소부장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총이 이제 9,3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 비중이 21%로 제일 크고요.
그리고 심지어 시총 4,100억짜리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ETF라는 거에서는 한미 반도체만 29%가 넘게 편입이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편입 비중보다 한미 반도체 편입 비중이 더 높은 ETF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AI 반도체 ETF들의 구성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의 위상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뒤늦게 시장 참여를 하고 계시는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시장 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포모 느끼면서 개별주로 접근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ETF로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러한 새로운 수급 요인들이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의 슈팅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공매도 누적 순보유 잔고가 지금 1조가 넘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정배열 신고가에 찍으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에 공매도 잔고가 누적이 되면은요. 공매도 포지션 잡은 보유주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절매성, 쇼커버링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그 주가 상승이 어쩔 수 없는 묻지마 매수를 계속 부르는 상황이 공매도 잔고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까지는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주식 선물도 상장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뭐 거의 뭐 빵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긴 하겠지만 평시 적정 수준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매도 잔고 비중 4%대까지는 일단 내려간다라고 치면은 지금 이게 23일 기준으로 1조가 넘는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데 이게 한 대략 8천억 수준까지는 그 잔고를 줄여버리는 쇼커버링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27일이죠. 근데 이제 23일, 4일까지만 지금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3일 동안에 주가가 거의 오늘까지 해서 50%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 수준의 공매도 물량 털려나가기는 이미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매도 부담 줄어들었으니까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뭐 늘 이제 방송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상승 추세의 종목에 대한 매수는 항상 5일선 플레이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공매도 물량도 부담을 덜었지만 지금 자리에서 또 추격 매수하는 거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일단 한미 반도체 급등의 원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판단은 또 여러분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장에서는 확실히 현대차가 점심시간부터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만금 투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화답이 보도가 되자 현대차 주가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현대제철이 또 무섭게 초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장중 상한가 직행에 성공. 현재는 현대제철의 상한가는 풀렸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 19% 가까운 18% 급등 양상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라든지 현대차 EOB도 동시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서 현대차 우선주를 상승 종목으로 넣어봤습니다. 현대차의 초급등과 함께 맞물리면서 자동차 부품 쪽도 조금 더 시세를 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화신, SL같이 시총 사이즈가 큰 종목, 성우하이텍같이 다소 작은 종목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의 상한가, 급등에 대해서도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에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OCI홀딩스, 하나솔루션까지 오후장 들어 돌려 세우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석유화학 쪽도 오늘 LG화학을 중심으로 지금 우주 스페이스X 모멘텀 붙은 롯데케미칼까지 강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하루입니다. 5장에서의 질문, 태양광과 자동차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자동차를 향해 봐야겠습니다. 현대차 확인해 보시죠. 5장 들어 급발진하는 현대차와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현대차는 장 후반부 들어서 이렇게 강한 시세 엔진을 밟고 있는데 전북 새만금의 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규제 파격 완화 약속. 자, 모멘텀은 있지만 또 ETF 자금 유입도 심상치 않습니다. 주당 80만 원 선도 무리 없이 안착할 수 있을까요? 박창윤 대표님.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워낙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과 지금 패시브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주당 80만 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크게 두 축에서 움직이고 있죠. 한 축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우상향하면서 실적 숫자로 뒷받침되는 반도체 라인이 한쪽이 있고요. 또 다른 축에서는 현대차 같은 피지컬 AI가 주도하는 이런
이런 멀티플 재평가가 나타나는 쪽이 또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양대 축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을 받을 때 LG 그룹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LG 이노텍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을 때 네. 차라리 로봇 쪽으로 밸류체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 그룹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았는데 오늘 보시면 이에 따른 재평가가 현대차 그룹주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모멘텀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할 것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현대차의 구조원 투자에 대해서 정부 정책적인 지원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발언, 하나의 클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런 대단히 투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멀티플 재평가 측면에서 확실하게 현대차 그룹주에서 웃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이전 피지컬 AI 즉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30조 원이 될지 40조 원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에 따른 흐름 자체가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될 수 있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중심으로 이번 주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수급 쏠림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유독 그룹사 안에서도 유독 못 갔었던 현대제철 오늘 올라왔습니다. 제가 현대제철 오늘 보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 현철 노래를 듣고 왔어요. 현철이요? 현대제철을 현철이라고 부르면서 최근에 이제 일부 사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현철의 고장난 벽시계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아, 네. 모르는 척 좀 했. 네,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라는 뜻이었는데. 맞아요. 그걸 보면서 야 현대제철이 상한가 가는 걸 제가 눈으로 본 거 처음이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을 때는 약간 지분 구조 관련해서 약간 현대제철이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라고 물음표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물음표였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현대제철까지 올라오고 지금 PBR이 0.27배, 즉 이런 저평가 메리트까지 같이 붙어버리면서 올라왔고 실적적인 부분 체크해봤더니 영업이익 컨센서스 6,381억 기록을 하면서 전년비 지금 3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룹사 재평가가 나타나는 가운데 플러스로 지금 이런 말 그대로 이제 하나 모멘텀이 세게 붙어버리니까 오늘 상한가 붙으면서 1987년 상장 이후에 일간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 이거 보면서 현대차 그룹주가 리레이팅 되죠. LG 그룹주가 리레이팅 되죠. 심지어 LG 이노텍도 로봇의 눈이다 이런 거 보면서 일전에 그걸 생각났어요. 금호석유가 우리도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에 고무 안 들어가나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현대제철이 하고 있는 게 철강이니까 로봇에 철 안 들어갈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저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주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를 필두로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고 현대제철 오늘 상한가 찍고 나서 윗골이 세게 달리고 있는데 지금 PBR 자체가 올라와서 0.3배거든요. 근데 그룹사 재평가 지난 시간에 제가 LS 그룹주 말씀드리면서 LS 그룹주 중에서 못 갔었던 LS 마린 솔루션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종목도 이번 주에 쭉 올라왔는데 맞아요. 그룹사 재평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현대제철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올라오고 PBR 이제 올라와서 0.3배인데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시장이 그렇다는데 따라가야죠. 시장이 그렇다는데요. 그러면 현대제철도 조정 나왔을 때 분할로 트레이딩 바이 대응 자체는 가능하지 않을까. 현대차 그룹주 재평가 이런 부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논리와 이해가 지금 상존하는 시장이라기보다는 포모의 광기가 전반적인 시장을 좀 리드하고 있는 강세장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3시 21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바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양시장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도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더니 지금은 좀 주춤한 모습. 코스닥도 1200포인트 돌파에 성공을 했지만 현재는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한미 반도체는 여쭤봤고 제가 주두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주두산 관련해서 과거에도 코멘트를 해주셨던 게 긍정적으로 지켜본다. 130만 원 회복 충분하고 고공행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도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주두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일반 지주사로 보시는 분들 이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소재 장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소재 종목으로 이제 우리가 세팅하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그 소재라는 부분이
그 첨단 공정에서 쓰여지는 이제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재라기보다 죄송합니다. 기판이죠. 네네. 기판인데 그 기판 같은 경우에 두산이 좀 독보적으로 좀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프리미엄들 충분히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두산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그런 모멘텀 그 회사 자체적인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지주사로서의 이제 모멘텀 이런 것까지 같이 버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번 이제 그 1분기에 그 네. 3월 달에 이제 개별 모멘텀을 찾는 종목들이 많을 텐데 그런 종목들 찾는 시장에서는 이제 발군의 이제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갑작스럽게 여쭤봤는데 또 친절하게 주두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 반도체는 반도체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나면은 우리가 쉬고 돌아오면 3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중 코스닥이 1,2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바이오 쪽도 지금 개별 종목, 개별 이슈가 있는 쪽의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3월에는 코스닥 바이오 쪽의 분위기 많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박창윤 대표님?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이런 과도한 쏠림 자체가 지금 현재 전자 닉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포모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과도한 쏠림이 나타났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달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감사 보고서 추첨 시즌이 있습니다. 즉 좀비 기업 퇴출을 지금 정부 기치로 삼고 있는 만큼 좀비 기업 퇴출 전후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당근책, 즉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패시브 자금 유입과 더불어서 코스닥의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순매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 구성 면면을 보게 되면 가장 구성 비율이 높은 쪽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35% 전후 바이오고요. 두 번째가 IT 소부장 쪽이고 세 번째가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았었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를 선별적으로 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최근에 바이오 투자의 경우에는 뭐 보로노이다, 삼천당 제약이다, 에이프릴 바이오다, 즉 가는 종목들은 잘 가지만 상대적으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존의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못 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코스닥의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이런 다수 이런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 유인 자체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버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테크가 올라올 때는 상대적으로 바이오는 못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3월 달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개인적인 결론은 3월 달에 만약에 좀비 기업 퇴출에 대한 부분이 감사보고서 시즌 전후에 일정 부분 나타나게 된다면 정부 정책적인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지방선거 이런 일정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관련해서는 코스닥 뭐 ETF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로 대응하는 것 자체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바이오 종목에서 뭐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 미어도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지금 삼천당 제약과 키 맞추기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동시효과 상황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랙록이 대량 매도 물량을 던졌다. 이에 따라서 지금 조금 설왕설래 하시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집계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큰 삼성전자의 오늘 변동성, 그래도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지수도 돌려 세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 그 블랙록 그러니까 iShares MSCI 그 코리아 ETF라고 네. 있죠. 우리 많이들 매매하시는 EWI. 근데 요거에서 오늘 물량 나올 게 한 700만 주 정도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좀 돌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iShares MSCI 코리아 ETF 내에 삼성전자 편입 비중이 28.7%가 뭐 넘어가는 만에 하는데, 근데 미국 펀드 운용 규제 RIC 비중 거기서 이제 상한선을 초과를 해버리게 됩니다. 28%면은. 이게 25%로 그 개별 종목 비중을 초과할 수 없게 좀 그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 맞추려면 한 3% 정도 매물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700만 주, 750만 주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들이 있으면서 오늘 그래도 동시효과 때는 좀 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시장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매도 전량에다가 아까 전에 500만 주 넘게까지 지금 쌓아놨다가 거의 지금 400만 주 뭐 이렇게 줄이고 예상 체결량 1000만 주 이러면서 이 가격이 그대로 이거를 그냥
체결을 시킨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지금 누군가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물량을. 그러니까요. 시장 진짜 힘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엄청난 거죠. 힘이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대로 네. 만약 끝나게 되면 진짜 굉장한 힘이다라고 볼 음. 수밖에 없고 음. 좀 밀리게서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음. 뭐 다음 주 뭐 또 충분히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뭐 매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적인 하락세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이 힘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이닉스도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낙폭 확대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낙폭 확대하는 상황이지만 일단 장 마감까지 뭐 리밸런싱을 제하고 어떤 좀 종가가 형성이 되는지는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뭐 BTS 다음 달에 컴백하죠. 그리고 오늘 사실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고 청음회를 박물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엔터주가 오랫동안 조용하거든요. 언제쯤 3월부터는 좀 달라질까요, 공기의 결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은 시장에서는 기승전 하이브 외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작년에 있는 이후에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컴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는 약간은 작년 대비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플랫하거나 역성장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눈에 띄는 성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엔터 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파이 자체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BTS 월드 투어 규모 자체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가운데 뭐 360도 이런 부분의 시야 제한석 자체가 좀 일정 부분 좀 사라지는 가운데 ATP 즉 에버리지 티켓 프라이스 자체가 기존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정 자체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저는 만약에 엔터를 보게 된다면 그냥 하이브 정도만 트레이딩 바이 하면서 좀 따라가는 일부 대응. 다만 시장에서 AI 주도 섹터에서는 약간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영역에서 좀 긴 호흡으로 좀 따라가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의 트레이딩 바이 이 정도 하이브 대응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여쭤볼게요. 태양광 관련주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의 상한가 단순 대형주 순환매의 일환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새만금 모멘텀. 새만금 모멘텀. 예.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가 네. 그 매출 비중 나오는 거 보시면은 국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뭐 새만금에다가 돈 투자해가지고 공단을 세게 올린다라고 하는데 뭐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는 건 아니고 뭐 태양광 들어갑니다. 네. 그 모멘텀 잡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발 타격은 없었지만 새만금이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을 제안했던 양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외인의 대규모 매도라는 매서운 파도가 코스피에 도달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정말 거세게 매도가 쏟아졌는데요. 2월의 마지막 거래일 변동성이 정말 컸죠. 오늘은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뤄지고요. 지수 향방이 수시로 바뀌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현대차와 LG화학, 한미반도체 등 종목들은 큰 폭의 강세 시연했지만 외인의 매도는 속절없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보시죠. 외인 매도의 변동성 심화, 코스피 6,300선 등락입니다. 어제장엔 따스했던 엔비디아발 훈풍이 오늘 장 초반부터 찬바람이 되어서 돌아왔죠. 재고 축적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면서 AI 버블론이 또 한 번 불거진 건데요. 또 연일 이어진 상승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유례 없는 규모의 외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알아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폭이 다이나믹했는데요. 양지수 흐름은 일중으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죠. 코스피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장 초반 하락폭이 깊었고요. 6,200선 아래로까지 내려갔는데요. 오후 2시부터는 다시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힘이 빠지면서 현재 1% 하락입니다. 6,243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면 코스닥도 개장 때는 약세로 출발했다가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하지만 오후 3시 이후에는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면서 현재 0.39% 상승 1192선으로 마감했습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핵심 섹터 4가지 함께 정리해보시죠. 첫 번째 상승 섹터 방산입니다. 오늘 장에서 화려하게 귀환했던 조방원, 그중에서도 방산이 주목을 받았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6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는 약 93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그 안에서도 방산에 약 50조 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무기 수출입을 넘어서 방산 분야 설계 그리고 유지 보수 등 전 주기에 걸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소식 방산주의 훈풍으로 다가왔습니다. 방산주 주가 보시죠. 네, 현대로템 가장 강한 강세 시연합니다. 4.7% 오르며 마감. 한국항공우주도 4%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하나시스템도 2.7% 견조하게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두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오늘장 현대차 그룹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대차, 오늘 코스피 지수 기어도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5거래일 연속으로 현대차의 주가 상승하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만금 10조 투자를 발표하며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갔고요.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도 주가에 상승 탄력 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현대차 그룹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또 현대차의 아이오닉 9이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러 호재 속에 주가 견조하게 상승했고요. 또 현대제철 오늘장 놀라운 강세 시연했는데요. 철강 섹터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세계 최초로 탄소 저감 강판 생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도 전하면서 주가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현대차 그룹 주가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19.8% 오르면서 정말 놀라운 강세 시연했는데요. 현대차도 상승 곡선 가파르게 그리면서 10% 넘게 상승, 현대위아 9.8% 오르면서 오늘장 마쳤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 보시죠. 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내 바이오주들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특히 에임드바이오 개별적 호재가 있었는데요. 코스닥 150을 포함해 주요 지수에 특례 편입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에임드바이오가 코스닥 시총 30위권 내로 진입하면서 기준을 충족했고요. 패시브 자금 유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삼천당제약도 어제 전해진 먹는 위고비의 유럽 독점 계약 소식에 이틀 연속으로 상승 이어갔습니다. 바이오주 주가 보시죠. 올릭스 10% 넘게 상승세 시연했습니다. 12.9% 오르면서 마감. 삼천당제약 이틀 연속 강세 이어갑니다. 8.9%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하는 섹터 LG그룹이었습니다. 어제장 LG그룹주 전반이 강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그룹주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 양상이 포착됐습니다. LG화학은 견조한 상승 보였던 반면 LG디스플레이와 이노텍, 유플러스는 일제히 하락불 켜냈는데요. 어제 급등을 뒤로하고 차익 실현 매물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가장 강하게 하락했는데요. 주가 보시면 현재 9%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LG이노텍도 7.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의 상승분을 다소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유례 없는 외인의 매도 장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외인은 코스피에서 약 5조를 팔아내다가 현재는 6조 8천억 원 이상을 팔아내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반면에 개인은 6조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개인과 기관의 비슷한 수급전이 있었는데요. 코스닥에서 개인은 팔아냈고요. 기관은 담았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외인의 매도라는 파도에 코스피 쉬어갔는데요. 장중 내내 팽팽한 수급전, 그리고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변동성이 컸습니다. 마감 후에도 K증시 분석은 성공투자 오후증시와 함께하시죠. 금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들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과 자세히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는 좀 하방 압력을 받았던 환율이 다시금 1,430원대, 40원대까지 바짝 또 위로 올라섰네요. 네, 오늘 환율은 1,432원에 출발한 이후 대체로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440원을 앞두고는 저항에 부딪히면서 지금 1,43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당국이 외화 선물한 계약에 적용해온 20% 지급준비금 요건을 폐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치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장 초반부터 환율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엔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도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둔화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엔화가 강세를 보인 만큼 오늘 환율 상승폭은 제한되었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환율 하단이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한 영향에
원화에 대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